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230회입니다. 아유,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230회. 어차피 뭐 지명이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부산 쪽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예. 이 사건은 2005년도 사건이에요. 좀 됐네요, 시간이. 네. 2005년 6월 8일. 6월 8일, 여름이네요. 한여름에 한여름. 오, 예. 수요일 날입니다. 예. 수요일 날. 예. 10시경. 단 10시에. 아침 10시. 예. 부산 영도구 소재에 있는 한 건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남성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아, 중국집 사장님한테서요? 중국집 사장한테. 예. 그 전화를 걸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게 3층인데요. 네, 건물이요. 아래층에서 중국집 운영하는 거예요. 네. 바로 2층에 사는 66세 된 남성이에요. 그 남성이 이제 2층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네. 아, 진짜 뭐 이를테면 중국집 사장님이니까 왕 사장이라고 그럴까? 네. 이를테면 네. 왕 사장님. 아유, 내가 아침부터 죄송한데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지방 내려와 있거든요. 네. 지방 내려와 있는데 아니 어제 새벽부터 내가 저 집사람이 혼자 있는데 집사람한테 어제 새벽부터 내가 계속 전화를 거는데 네. 전화를 안 받아요. 부인이요. 그래서 아유 그냥 답답해 죽겠네. 미안한데 왕 사장이 우리 집 좀 올라가서 확인 좀 해줘요. 2층 좀 확인해 달라고. 예. 요렇게 이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중국집은 또 인연이 있어요. 2층 남자하고. 예. 어떤 게 있냐면 예. 전에 그 2층 남자 지금 전화 건 사람의 아들이 원래 1층에서 중국집을 아, 했었어. 2층 사는 아저씨의 아들이 원래 중국집을 운영했다가 이제 지금 본인이 이제 왕 사장이 맡은 거예요. 이를테면. 예. 그러니까 전화 이제 받은 인연이 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인연? 이 사람이 부탁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였겠죠? 아들이 1층에서 중국집을 할 때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리려니까 좀 귀찮아. 네. 그래서 중국집에서 그 안쪽으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아, 가서 쉬시게 중간중간에. 지금 그렇게 아들이 2층하고 1층이 통하게 중국집 운영할 때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폐쇄하고 왕 사장은 따로 하지.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부탁을 한 이유는 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기 집을. 예, 잠겼어도 글로. 왜 그러냐면 다른 친구를 한번 시켜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가는데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어주기 때문에 못 찾는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 못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중국집 할 때 2층하고 통로 만들어 놨지. 왕 사장한테 부탁하면 바로 그 통로로 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뒷문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예.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또 부탁을 받았는데 안 가볼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내가 가볼게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그 통로를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더니 오전 시간대잖아요. 10시인데. 네, 10시죠. 10시인데 오전 시간대였지만 창문이 전부 닫힌 상태예요. 2층이. 네. 집안이 캄캄하고 아주 조용해.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자마자 안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아직 주무시는 거예요. 하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 네. 그래도 대답이 없어. 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코끝에 뭔지 모르게 불편한 냄새가 풍겨. 그래서 이분이 또 조리사니까. 뭔가 킁킁 이상한 냄새가 풍겨. 민감하지. 그래서 뭐지 이게 계세요 하면서 두들기면서 방을 싹 열었어. 예. 근데 그 방문을 여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야. 사모님 돌아가신 거예요? 시신발견. 참 어떡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2층 남성은 그 전에 자기 친구가 있어요. 그 인근에 사는 친구. 67세 된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한테 자기네 집에 한번 가달라고 부탁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보니까 현관문도 잠겨 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다시 전화한 거야. 야, 문 잠겨 있고 들어갈 방법도 없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어디 저 장기로 출장했나 보다. 네 마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지방에서 올 수는 없고 걱정은 되고. 그래 마침 생각해낸 게 아들이 만들어 놓은 통로. 그래서 중국집 사장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예. 자, 거기서 발견된 이제 이 아내 손 씨야, 손 씨. 네. 58세입니다. 나이 차이 있으시네요. 좀. 이 두 사람은요, 둘이 살아요. 2층에서 주말 부부입니다. 왜 주말 부부냐면 남편이 직장이 지방이에요. 지방에 다른 지역에. 예, 그러다 보니까 주말 부부예요.
그리고 평소에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안부 별일 없어 그러고 전화 주고받는 그런 사이야. 2, 3일.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정도는 오시겠지. 네. 뭐 이런 형태로. 그런데 그날도 이제 마찬가지로 새벽 6시, 6시경에 아내가 깼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 아내한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먼저 친구한테 시키고. 육감상 이상한 거네. 아니 그리고 계속 전화를 했던 거예요. 예. 그 이유도. 근데 예. 안 받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친구 시켰다가 또 친구가 안 되니까 그 통로를 생각해서 왕사장한테 시킨 거예요. 예. 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네. 현장은요. 거기는 영세민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아까 저소득층 많이 사는 예, 지역이 저소득층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예. 그러니까 야간에는 사람 왕래도 뜸하고요. 뜸하고. 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옥집인데 3층이에요. 3층. 네. 1층에 음식점이 있고 중국집이고 2층에 이분이 사는데 그 2층이 한 20평 가까이 돼요. 네. 약 20평 가까이 되고 자 가서 시신의 상태를 봤더니 네. 시신 위에다가 갖가지 옷을 다 덮어놨어요. 아, 시신 위에다가요. 예. 이불도 또 수북히 쌓여 있어요. 요거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어요? 우리 뭐 한동안 이 얘기했잖아요. 얼굴에다가 뭐 덮어놓으면 면식범 소양 가능성이 지인이죠. 상당히 많죠. 예. 뭐 이제 경찰도 그렇게 당연히 추정하겠죠. 예. 자 옷에는 이 여성의 옷에는 피가 묻지 않았어요. 이부자리도 깔리지 않은 상태고요. 네. 옷가지를 이렇게 걷어내니까 시신의 모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옷으로 막 덮어놔가지고. 예. 자, 이 피해자는 이 방하고 거실 사이 문지방 위에 누워 있는 상태예요. 아, 문지방에 방과 이렇게 턱에. 거실 사이 문지방. 예. 그러니까 예. 문 열자마자 다 걸린 거지. 예. 그러네. 예? 걸려서 누워 있는 상태고 예. 상하이는 외출복 차림이에요. 양말 착용하고 있고 그러면 잠자고 있던 시간 아닌 겁니다. 아니네. 예. 그 사망한 시간이 예. 방하고 거실 바닥 벽면에 혈흔이 낭자예요. 잔혹하게 일이 벌어졌네. 예, 벽, 거실 바닥, 벽 정도 나오면 사실은 서 있었다고 반응이 많아요. 네. 누워서 공격당하면 바닥에 깔려 있죠. 네. 그 다음에 거실 바닥. 그러면 거실부터 공격당했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벽면에 혈흔 낭자하고, 그 다음에 상의 앞뒤가 피로 완전히 젖어 있다. 위에 이게 완전히. 앞쪽 맞아갖고 뒤로 스몄거나 뭐 이런 형태. 예. 그 다음에 하의를 벗긴 흔적은 없습니다. 성폭행. 일반적으로 성폭행 흔적은 없는 겁니다. 예. 예, 양쪽 발바닥에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방바닥에 시신을 옮기면서 이 끓은 흔적. 네. 그 흔적이 있어요. 아, 끌고 쭉 들어왔구나. 끓는 흔적이. 안에다 넣어놨네, 방에다가. 자, 그러고 물색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전혀요. 안방, 서랍장 그 뒤진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사람만 표적으로 했다는 예.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너방에 있던 옷장에서 옷을 꺼내다가 시신을 덮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신을 덮고 있는 옷은 건넌방에 있던 옷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죽인 놈이 거기 가서 그 옷을 꺼내다가 이 저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위에다 덮은 겁니다. 그러네요, 교수님. 네. 이런 상태. 네. 성폭행 유무도 경찰이 면밀히 봤죠. 네. 여성이니까 예. 팬티 착용하고 있고요. 예. 진례용물도 채취해서 감정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었고. 그런데 집이 아까 10시경인데도 깜깜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물론 뭐 창문을 다 내려서 그렇지만 예. 그거는 두꺼비 집이 차단돼 있습니다. 오픈됐어요. 두꺼비 집을 열고 누가 전원을 내렸어요. 내려버린 거네요. 그러면 범인의 행동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응? 근데 그래서 저 두꺼비 집을 만졌다면 지문 나올 수 집은 있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장갑 꼈네. 예. 예, 그런 거고요. 이제 부검 들어갔습니다. 시신. 봤더니 예. 이 시신은 예리한 칼 종류로 신체 앞면을 공격. 아, 가슴 쪽에요. 특히 머리 부분. 그다음에 오른쪽 옆구리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구리 앞쪽에서 얼굴 쪽 찌르고 옆구리 찌른 겁니다. 야, 이거 전문가인데. 우측 옆구리. 예.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앞뒤에 14군데. 많이도 찔렀다. 많이도 찔렀죠. 예. 상체 이 가슴 쪽으로 11개. 총 25군데 찔렀어요. 그럼 방어원도 있었겠네요. 방어원도 수개 발견됐죠. 이거는 25번 찔렀다. 마구잡이로 막 막는데도 막 찌른 거예요. 그러게 막는 막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죽이려는 의지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것도 목 조르는 흔적도 나왔어요. 애큰 자국. 아이콘 자국도 있어요. 그래서 저 실제로 죽은 거는 예. 칼로 찔린 것보다 이거 목을 졸라서 죽었을 가능성. 그게 치명상일 가능성도 1차 감식에서는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목에도 찔렸기 때문에 예, 뭐 복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손톱 밑에 있는 혈흔을 채취합니다. 해야죠. 그래서 DNA 감식 의뢰를 하죠. 예,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 이제 이까지 현장 상황 해놓고요. 네. 바로 수사 시작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관할이 부산 영도경찰서 네. 형사계 강력 4팀이 맡았어요. 예. 지금은 무슨 형사과 뭐 강력팀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형사과가 없었고요. 수사과 형사계 강력 4팀 그래요. 그랬죠. 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지금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현장 판단을 한번 우리가 대충 해보자고요. 뒷문으로 들어오진 않았겠죠,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 집 구조를 보니까 문은 이렇게 닫히면 저절로 딸깍딱 잠기는 거 있잖아요. 네, 자동으로. 그런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위치 문적을 발견을 못했어요. 아, 창문을 파손했다거나 창문 틀에 뭐 손자국이 있거나 발자국이 있거나 먼지가 쓸린 자국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현관으로 그리고 닫혀 있고 창문이. 현관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현관문으로 출입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꺼비 집 누가 내린 거예요? 두꺼비 집을 내린 행위는 이건 100% 범인으로. 범인으로 보고요. 본인이 두꺼비 집을 내릴 이유는 없잖아요. 없죠, 예. 내린 것까지도 괜찮은데 내리고 닫아놨으면 과다하게 전류가 흘러서 자동으로 차단됐다고 치는데 두꺼비 집 자체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차단돼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다 쉬어요. 다 올려. 그러니까 이거는 범인이 100%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어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범인과 피해자 간의 몸싸움이 분명히 있었다. 방어원이거든요. 네. 있었다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 방바닥에 옷 같은 게 쭉 쓸린 자국도 있었다고 끓은 것 같고 반항하면서 막 끓은 것 같아요. 넘어진 상태에서 막 찌르면 막 하면 막 비빈 자국이 생기잖아. 그럼요. 그런 거 쓸린 자국. 그다음에 죽인 거는 머리하고 상체로 집중됐다는 얘기는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밖에 없죠. 맞아요. 심한 몸싸움이 만약에 있었다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범인도 상처가 입었을 가능성은 있죠. 네, 저항했다면. 그래서 이제 또 범인이 만약에 다쳤으면 그 범인의 피가 흩뿌려질 수도 있잖아. 거기 가면서 여기 손 다쳤는데 휘두르다 보면 내 피가 뒤에 가서 또 뿌려질 수도 있잖아. 사실 그렇게 해서 범인 잡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산혈흔 찾기도 해봐요. 그런데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벽에 붙어 있는 그 혈흔 있잖아요. 과수팀에 와서 점마다 다 해요. 다 하더라고요. 좁쌀 많은 점까지 다 체크합니다. 벽지를 다 훑던데 뭐. 네, 완전히 훑어. 그래서 막 한 하루 꼬박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다 했는데 다 피해자 혈흔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안 다쳤어. 안 다쳤다는 얘기는. 그리고 당연히 뭐 분말가루 다 뿌렸겠지. 지문 연출하려고요. 지문도 피해자 지문, 남편의 지문 위에는 현출된 겨. 이거 깝깝해지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 이거. 다시 종합해 보면 범인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범행한 다음에 두꺼비 집을 내리고 현관을 통해서 도주했다. 두꺼비. 맞죠 이거? 불 끄고. 그다음에 심한 몸싸움을 한 거로 봐서 이건 급습한 거는 아니다. 대화 중에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네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 하도 이 부분 관련돼서 분석하는 걸 우리가 자주 해가지고 아마 이 정도는 충분히 유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방심하게 했다는 얘기죠. 대화 중에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심한 몸싸움 흔적이 있다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급습하면 그대로 꼬꾸라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방어은이 없어요. 그다음에 살해한 다음에 옷가지로 피해자를 덮은 점. 그다음에 금품이나 뭐 이런 거를 물색한 흔적이 없는 점. 그리고 없어진 것. 이런 거 봐서는 면식범 가능성이 보다 높다. 그렇죠. 일견이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범행 시간대는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요. 6월 8일 날 01시부터 02시로 추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망한 여성이 평소 퇴근하는 시간이 01시에서 01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야간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야간 일 하시는구나, 밤일. 네, 그래서 이제 01시에서 01시 30분에 퇴근을 하는데 양말을 벗지 않았다고 그랬죠, 아까. 외출복 차림 그대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하면 귀가 직후에 범행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집에 오자마자. 그래서 01시에서부터 01시 30분 사이에 퇴근 시간으로 본다면 넉넉 잡고 01시에서 02시경에 죽였다. 퇴근을 할 때 사람이 딱 01시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조금 딜레이 되면은 01시 반 정도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01시로 보고 그 다음에 01시 30분에 들어왔다고 해도 한 02시까지 넓혀서
요 어간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저 범행 시간대를 추정합니다. 이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귀가하자마자 옷도 벗을 시간 없이 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네. 그렇죠. 양말도 신고 있어. 예, 양말까지 신었으니까 들어오자 그래. 양말부터 벗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01시에서 02시 사이에 죽였다. 요렇게 이제 경찰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범인은 면식범이라고 그랬잖아요. 면식범이라면 범인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나 그렇죠. 그 근처에서 새벽에. 그러다가 같이 들어왔을 가능성. 같이 들어왔다면 면식범이잖아. 대화 중에 죽였을 개연성이 아까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 밤에 가족도 아니고 누가 들어가요 새벽에. 그러니까 만약에 if입니다. 네. 만약에 같이 들어갔다면 그것도 한밤중에 공안시에 네, 공안시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연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남편은 고정적으로 없고 그 없고 시간대. 배제할 수 없죠. 이거는 유가족들이 불편해해도 경찰은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불편한 건 나중 문제고. 범인 그거는 잡아야 나중 되니까. 문제예요. 예, 나중 문제예요. 범인 그렇지만 잡아야 돼요. 경찰은 그 당시에 내가 형사라도 저는 지금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공안시에서 02시 사이에 일어났다. 네, 네. 현관문으로 들어왔다. 이불을 덮어놓은 흔적, 반항하는 적이 없는 걸로 봐서 면식범 같다. 강취한 게 없으면 더더군다나 면식범이다. 즉시 저 공격 그 방어원이 없는 거 봐서는 방치했겠죠. 바로 때린 거 아니다. 대화 중에 하다가 방어원 많이 생긴 거다. 죽이려고. 네. 그러면 그 시간대에 거기 출입문을 열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대화하다가 심야 시간대에 죽일 정도면 내연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혹은 가족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남편도 용의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남편도 나중에 알리바이 분명히 깔 겁니다. 경찰이. 예. 자, 이렇게 이제 좀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추정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불러드린 내용은 저도 그렇게 추정해요. 네. 저도 그렇게 또 제가 여기다가 다 그 붙인 거고요, 자료에. 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거 치정이 있을까? 내연이라면 이거 치정 관계. 금전 관계로 인한 면식범 수행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금전 관계는 밤늦게 올 일은 없죠. 그러니까. 물론 아는 사람끼리 금전 거래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예. 그래도 찾아오면 열어주긴 하기니까. 예. 뭐 하여튼 그런데 자, 그렇게 추정을 했어 이제. 그럼 내연 관계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딱 했는데 이런 추리를 확 뒤집어 버리는 또 현장 증거가 나오네. 뭐가요? 이게 뭐냐면 족적이 나왔어. 현장에 족적이 하나. 족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별무늬 모양의 족적인데 네. 혈은 족적이에요? 예. 근데 이게 사이즈가 235에서 240mm야. 이게 애매한 사이즈네. 이거 여성발 사이즈야. 그죠. 일반 여성. 내연으로 딱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거를 제동을 뻗거는 게 이게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죽였다? 이거 애매하네. 그 족적이 현관문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거든요. 맞겠죠. 현관문으로 나간 거란 말이야. 네, 피까지 혈흔 묻었는데. 족적이니까 네, 족적이니까. 피까지 묻었는데. 그런데 235에서 240mm 별 모양의 혈흔 족적이에요. 그럼 남자냐? 남자라면 아주 조그만 체구의 남자. 좀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면 그 여성을 기습한 것도 아닌데 막 서로 방언이 있을 정도로 싸웠는데 그런 사람 정도의 체격이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거의 230에서 240mm면은 남자로 따지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160에서 막 167 사이겠네. 그러니까 조그만 사람이라고. 왜소한 그러면 그렇게 쉽게 공격하기도 어렵고 또 아니면 미성년자고. 일단 봐야겠네요. 여기서부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경찰이. 이거 오늘 치정관계, 내용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딱 판단을 했는데 이놈의 혈흔족적 때문에 이제 또 거기서 이거 치정 아니다. 마사지가 너무 작으니까. 이게 족적 봐봐라.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 여자가 죽인 것 같아. 또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만 이게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쉽게 얘기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수사를 한다. 이게 수사관들 입장에서 가장 맥 빠지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 모르는 거니까. 이게 의혹 제일 뚝 떨어지게 만드는 수사 방법이에요, 이게. 방향이 좀 정해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수사.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못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 그 큰 사건 나면 형사들이 인터뷰할 때 이것저것 등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다 죽으라는 얘기죠. 우리 수사 지금 뺑이 치고 있습니다. 이거 감 못 잡고 있어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이 배 타는 선원들한테 어떻게든 바다로 나가자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냐고. 제일 의혹들여지는 수사예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수사. 그래도 깝깝하죠. 자, 그래도 어떡합니까? 해야죠. 수사해야지. 살인인데. 계좌 까자. 네. 그건 기본이에요. 통화 내역 까자. 네. 기본이죠. 주변 탐문 기본이죠. 네. 뭐 다 할 거예요. 이제 전과자 수사. 네. 당연하죠. 아마 우리 저 구독자님들이 시험 문제 내도 이거 다 맞출 거야. 그렇지 고시바 주관식으로 내도 이게 다 쓰실 거야. 아마. 사건 올해 고시바 다 맞지. 사건 의뢰 그 올해 구독하신 분들은 계좌 깐다 그러면 당연하지. 통화 내역 하지. 당연하지. 통화 내역도 뭐 통화 목록이 있고 기지국 위치 추적도 있고 실시간도 있어. 네. 다 하실 거야. 네. 그다음에 뭐 주변 탐문 당연하지. 네. 피해자 주변 중심 수사 다 하지. 그렇죠. 뭐 그다음에 전과자 그렇지. 동일수법 전과자 다까지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나오긴 몇 명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사를 했더니 오랫동안 했는데 4명 정도로 용의자가 집약됐어요. 아, 4명이 나온 4명 거예요. 정도가. 그러나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 4사람이 범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종 후보자가 압축 앞에 그냥 계속 압축해가지고 최종 그 이제 후보자 그 4사람을 딱 이제 추린 거예요. 아,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그래. 그러니까 이 4사람 추릴 때는 수백 건을 한 겁니다. 아 장난 아니겠다. 진짜. 뭐 더러는 뭐 통화 내용만 가지고 수만 건도 까니까 우리. 자, 첫 번째 1번. 1번. 45세 남자. 네. 피해자하고 금전 거래가 있어요. 금전 거래. 5천만 원 정도 빌려간 사람이에요. 아 빌려갔네. 피해자한테. 네. 이 사람은 사업 실패로 지금 도망 중인 상태였어요. 도주 중에 경찰이 또? 수사할 때. 그러니까 경찰 눈이 번쩍 뜨였어. 네.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가족들이 절대 그건 아니다. 이 사람 우리 이 사람은 도망갔다 지금. 도망간 사람이 와서 범행이 있겠냐. 그러면 그거 오해를 깨려면 지금 그 뭐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도망간 게 문제가 아니야.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설득해갖고 우리한테 오게 해. 그래서 알리바이 조사되면 우리는 그거 안 따져. 그 가족들이 설득을 했어요. 이 남자를. 그래서 멀리 지방에 가 있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6월 8일 범행이 일어나는 시간에 분명히 지방에 있었어요. 뭐 깨졌네 알리바이. 그러니까 알리바이 깼어. 1번 탈락. 끝. 탈락. 자, 2번은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중국집 했던 아들. 아. 2층 통로 만드는 아들. 예. 왜 아들을 용의자로 봤냐면 이게 참 이게 대단히 불행하게도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가족이 전체가 용의자가 된다는 거 항상 말씀드렸잖아. 아들은 왜 그러냐면 사업 실패를 계속해서 중국집도 문 닫았잖아. 엄마한테 계속 지원 요청을 했어. 엄마 계속. 엄마 돈 줘, 돈 줘, 돈 줘. 그래서 잦은 요청을 하다 보니까 엄마하고 싸움이 났어. 그래서 엄마하고 아주 사이가 나빠. 그러죠. 맨날 돈. 그러니까 아들도 용의군에 두고 알리바이를 경찰이 깼어. 그런데 면밀히 조사해보니까 사건 당일날 네. PC방에 있었던 게 입증이 됐어요. 게임하고 있었구나. 왜 그러냐면 IP 그 등록된 거하고 게임한 거 다 나왔어요. 끝. 옆에 앉았던 사람한테도 조사 다 받고. 끝. 여기도 끝. 끝. 2번도 탈락. 네. 3번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전화하신 분? 네, 남편. 어. 왜 그러냐면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차로 1시간 거리에 올 수 있어요. 멀진 않네요. 거리가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고 또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대를 경찰이 쭉 뽑아보니까 평균대로 보면 낮 시간대 있어요. 업무 시간대. 새벽 6시부터 전화한 적이 없어요. 예외적인 케이스네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새벽 6시부터 전화를 했어. 그러네. 유난히. 그러고 전화를 엄청 걸고 안 받으니까 물론 걸었겠지만. 네. 그다음에 친구 시켜서 확인하고. 중국집 사장 시켜서 집에 가보라고 시키고. 네, 그러네. 이게 오히려 본인의 뭐 알리바이 성립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많이 보셨잖아요. 교수님. 그런 거 경찰 입장에서는 예. 또 그렇게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네. 그래서 남편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국집 주인이 사람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네. 나 같으면 그냥 날라올 것 같아. 날라와야지. 근데 4시간 지난 다음에 와서 이 남편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상하다. 그 남편은 굉장히 의심했습니다. 초창기에. 초기에는요. 그래서 남편 휴대폰부터 깠어요. 네. 일단은. 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제동 걸려버렸어요. 아.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더니 지방에 있었던 게 확실하게 확인됐어요. 근무하는 데 있었구나. 일하고 있었네. 그리고 그 사람이 근무하는 직장을 네. 은밀히 서치했더니 네. 그 시간대에 다 거기 있었던 게 다 밝혀졌어요. 뭐 할 말 없네. 여기.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남편도 탈락. 계속 날라가네. 자, 마지막 한 사람 남았어요. 네. 그 사람 누구냐면 집에 갔다 오라고 한 친구. 네. 처음에 친구 갔다 오라고 아까 한 거예요. 처음에 문 따러 갔던 친구야. 66세 남자. 오. 근데 이 남편이 30년직이에요. 한 동네에 거주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좀 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왜 의심을 했냐면
돌아가신 분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2층 집 사장이 부인한테 5천 빌려줬다는 얘기네요. 사망한 분한테 5천만 원을 이 사람은 빌려준 사람이에요. 거꾸로.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얘기는 범행 시간대가 그 새벽인데 나 잠자고 있었고 당연히 잠자고 있었겠지. 네.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저 07시경에 내가 친구 부탁받고 이제 그 피해자 집에 간 거다. 예. 그러니까 문 잠겨 있어서 돌아왔다.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난 임신한 며느리 저 터미널까지 차로 내가 출근시켜주고 그 다음에 구청 가갖고 세금 관련 일까지 봤다 하고 쭉 자기 일목요연하게 자기 그 알리바이를 설명을 해요. 별로 할 말 없어. 여기까지는 문제 없네요. 뭐 1시경에 일반적으로 다 자잖아. 자잖아 그때. 그거 나 잠잤고 아침에 7시에 친구가 부탁해서 그 집에 가서 두들겨 보고 왔고 오자마자 저 며느리 저 출근시켜줬고 그 다음에 나 구청에 가고 세금 관련 일 보고 오고 평범한 일상이잖아.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그럼 일견 없어요.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 4명 중에 1번부터 3번은 확실히 위치가 확인됐어. 잤다는 게. 확실히 깨졌고. 그런데 4번은 완벽한 알리바이는 아니야 이게. 새벽에. 진짜 잠잤느냐 이거는 모르잖아. 이게 새벽에 왔다 갔는지도 모르잖아. 가까운 데 있고 한 동네니까. 그러니까 야 이건 털으면 안 돼. 형사들 입장에서 1번부터 3번은 털어야 돼. 근데 4번은 뭔지 모르게 털기에는 찜찜해. 그렇다고 뭐 이상한 점도 없지만. 근데 이거 어떡하냐. 참 이게 저 경찰 입장에서 답답해. 그래서 친구인데. 이 사람은 포기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일단은 회의를 해서 분류를 했어. 그 완벽하게 그 사람이 잠자는 거 확인될 때까지는 이 사람 털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만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털고 그 사람을 이제 용의선상에 4명을 최종 후보자로 놨으니까 3명은 털었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알바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 물고 늘어져야지. 형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협의를 많이 했어. 회의를. 그러다 보니까 한 형사가 얘기해. 아니 남편 부탁받고 그 집 가서 문 두들기고 안에 계셔 하고 소리 질렀으면 2층이니까 3층이나 1층에서 들었어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크게 아침 7시라면 이른 아침인데 소리 지르고 문 두들기면 들릴 거예요. 자 이웃집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거 형사 하나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갔어 형사들이. 그 길로 이제 맞아. 그걸 생각 안 했네. 쫓아가서 그 앞집 이집 다 물어봤어. 막 7시경에 두들기는 소리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가 맞아요. 엄청 두들겼어요. 누가 와가지고 2층 막 꽝꽝꽝꽝 두들기고 안에 계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들었어요. 끝났네. 그 얘기랑 거기서 형사를 대실망. 아이고 꽝 쳤네. 아이고 답답해. 이제 돌아왔어요. 야 한숨 푹푹 쉬는데 이거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은 팀장님이 분명히 01시경에 잠잤다고 우리는 01시에서 2시로 범행 시간대를 보자냐. 추정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01시부터 잠잤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입증하기는 어렵다. 각 사인이 자기 집에서 잠자는 거를 잤는지 안 잤는지를 확인하는 건 어렵다. 맞아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아내가 없어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입증해 줄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잤다는 거를 우리가 또 확인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을 털으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잖아. 수사는 뭐예요? 수사라는 건 이래요. 두 가지 형태로 봅니다. 첫 번째 아닌 사람을 털어가는 작업이에요. 아닌 사람 터는 거. 김복준이 아냐, 김계동이 아냐, 솔동이, 말동이 다 털고 마지막에 남는 놈이 범인이에요. 털어가는 작업이 수사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증거를 갖다가 하나 붙이고 2개 붙이고 조립해갖고 마지막으로 그림이 딱 그려지는 놈이 범인이에요. 그게 수사거든요. 이거는 추린 게 4명이잖아. 4명 중에 3 털었으면 한 사람 남았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1시에 잠잤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이 사람을 털어서는 안 되지. 안 되죠. 그죠? 가장 친한 사람이고. 일단은. 그러니까 의심 거두면 안 된다. 어렵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4번은 그대로 염두에 둡니다. 자, 증거 갖고 수사하자. 야, 혈흔족적 수사하자.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래, 별 문양이 있는 혈흔족적 240mm 정도, 230에서 240mm. 자, 그 족적을 잘 선명하게 뽑아갖고 신발 가게마다 탐문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발로 뛰어야죠. 부산 시내에 별 모양 그렇게 하다가
부산 시내에서 별문양의 미창을 만드는 업체가 있다는 데를 찾았어요. 공장. 그 공장을. 별문양 미창. 네. 부산에 신발 그 공장들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옛날에 잘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미창만 만들어 갖고 그 신발 공장에서 납품을 해요. 예.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요 문양. 예. 그랬더니 아유 우리가 찍어가지고 내보낸 데가 전국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는 워낙 복잡한 그 경로예요. 납품이. 실패했습니다. 뭐 메이커도 아니고. 예, 메이크도 아니고 예. 이 부분은 여기서 또 한 번 또 엄청 실망했다. 어떻게? 자 남은 수사는 오로지 용의자 중에 행적이 불확실한 4번 남성 포기하지 못한 이 사람이에요. 일단 교수님 수사팀은 4번에 대해서 뭔가 감은 있었나 보네요. 이제 이거를 깨지는데도. 경찰들의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하는데 여튼 이건 놓을 사람은 아니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번을 용의자로 두 개 찝찝한 게 뭐냐면 이 남편하고 30년 지기 친구예요. 그렇다며요. 거기에다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얼마나 실망하고 통곡했겠어요. 당연하죠. 그 남편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장례까지 도맡아서 처리를 해줬어. 아이고. 가족. 장지까지 따라갔어. 가족이네 완전. 완전 가족이에요. 거기다가 피해자 그 여자하고도 잘 알아서 그 영정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기도 했대. 재수 씨하고 울었겠지 뭐. 펑펑.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장에 형사들 갑니다. 예. 예. 그거 그냥 갈 수 없어 갖고 미안해서 부주돈 좀 가져가요. 예. 그래서 가서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가서 오버하는 사람 있나? 예, 봅니다. 그 밥 공짜로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기본 부주돈은 들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분들 많이 뵙죠 우리가. 거기 또 들리는 얘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이 막 옆에서 하는 얘기도 귀뚜라미처럼 다 듣고. 예, 그렇다며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 방송 나왔다고 장지가 갖고 안 떠들 것 같은데 범인이 떠드는 얘기 듣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의문 가는 내용을 그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범인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말도 그거 신경 안 써도 예, 되고요. 예. 그 이은혜도 장례식장에서 저 히덕거리고 표정 좋게 하고 밖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히덕거리면서 담배 피고 하는 거 그거 다 네. 장례식장에 온 지인들이 제보해 준 거예요. 네, 그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게 잡는 겁니다. 네, 이게. 저기 유족이 맞냐고 막 그때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개판처럼. 근데 이제 이렇게 남편하고 30년 지기 친구에 가깝고 장지까지 갔다 오고 슬퍼한 사람을 의심하기도 좀 그런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내역 속에는 분명히 밤중에 피해자하고 통화가 가장 많아요, 이분이. 남의 마누라고 왜 밤에 통화를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게다가 두 부부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탐문을 할 때 사건 끝났을 때 이 사람도 참고인으로 주변 지인이니까 경찰이 가서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두 부부 사이는 어때요? 남편은 의심하고 있을 테니까 초창기에. 그 가까운 친구라고 그러니까 슬쩍 가서 경찰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남편도 의심했으니까. 남편도 의심했으니까 부부 사이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막 그 부부 사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알고 얘기를 해서 신나서 신나서 막 얘기한 거야. 원래 범인이 도피 심리가 있어서 딴 사람한테 덮어쓰기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 맞아요. 없는 말 있는 말 막 갖다 찍어다 붙이고. 만들고 그러잖아.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연관계 가능성이 많다고 봤었잖아요, 사건. 이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밤에 통화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이걸 툭 던집니다. 선생님, 그 남의 마누라고 친구 부인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밤중에. 그치. 그 친구 부인하고 너무 자주 통화하시는데? 그걸 이제 탁 살피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태연하게 딱 얘기합니다. 그거요. 재수 씨 혹은 그 친구 부인이니까 일반적으로 재수 씨 그러잖아. 재수 씨한테 내가 조언을 좀 해주느라고요. 무슨 조언이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남편하고 사느니 안 사느니 막 맨날 그러고 막 외롭다느니 슬프다느니 이러면 하소연을 하니까 그러지 마라. 내가 이런 조언 같은 거를 해주느라고 내가 전화를 많이 한 겁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근데 그 말 들을 때 형사들 그거 좀 그렇죠. 거시기 하죠. 그거 밤에 그거 해요. 그걸 왜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 얘기만 듣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 주변을 탐문해 갖고 좀 더 자세히 들어보자. 그리고 아예 4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말로 안팎으로 뒤집게 해버렸어요. 이제 태세 전환하신 거네요. 확 뒤집어 까버리는 거죠. 이거
이거 일본어 쓰면 안 되는데 뭐 형사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야 저거 완전 우라카이 하자. 네, 우라카이. 확 뒤집어. 네. 자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확 뒤집어 깠어요. 듣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이 아내하고 하여튼 가까운 사이라는 거는 분명히 주변에서 얘기 주변에서 많이. 얘기해요. 가깝다. 예. 근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표정은 내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표정은 네요. 얼굴은 가깝죠. 많이 가깝죠. 뭐 이게 내연이다 하고 얼굴 표정은 지으면서도 입으로는 내연이라 소리 함부로 안 해. 그러나 형사들은 그 무언의 언어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애매한 게 많아요. 네. 근데 문제는 발 사이즈야. 발이 어때요? 이 사람 정상적인 발 사이즈야 남성. 260 넘는다는 얘기네 다. 그러니까. 그 40. 그래 이 사람을 이제 의심을 해서 그냥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압수수색까지 해요. 신발 때문에. 욕먹을 작정하고 신발 혹시 찾으려고. 그런데 그 신발을 발견 못했거든요. 안 나왔네. 그래도 이게 애초에 범인상은 분명히 내연 가능성, 내연남 면식범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4번을 놓을 수도 없었고 어차피 이 사람은 내연 관계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에요. 얼굴은 내연이라고 그러면서 네. 입은 아니고 예. 이런 거를 다 취합을 해보니까 내연으로 보이는 거예요. 형사들 입장에. 내연이라 해야지 이게 시나리오가 성립이 돼. 늦은 시간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 시나리오가요. 그래서 안 놓고 이 사람을 계속 집중 조사를 해. 예. 1차 조사, 2차 조사 하면서 이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형사들 입장에서 과학적인 증거가 안 드러나니까 사람 불러가지고 이상한지 여부를 계속 살피는 작업은 원시 수사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자, 그러면 이제 혼자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혼자 살면 뭐 전 부인하고 관계까지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가서 이제 그거부터 이제 까죠. 아.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가출한 상태. 2년 예. 반 전에 가출 신고가 돼 있어요. 2년 반 전에요. 예. 즉 말하면 2002년 10월 28일 날 가출했다. 네. 그때 가출 사유를 보니까 마누라가 노름 또는 바람이 나가고 가출한 것 같다고 신고를 했어. 네. 5일 뒤에 신고했어. 아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 이 사람이. 예. 2년 전에 가출 신고를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나갔으면 전단지도 만들고 일반적으로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 예. 이 사람한테서는 주변 탐문을 해본 결과 아내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없고 아내 찾으러 다니면서 막 휘쭈구리 해가지고 막 눈이 번쩍거려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탐문날 관심도 없어 나갔는데도. 희한하네. 그러니까 즉 말하면 뭐 아내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으로 보여. 나가다 말 신경 안 쓰는 얘기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야. 예. 그런데 또 이제 아들까지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어머니가 집 나갈 때 소지품은 뭐 들고 나갔어요. 돈은 얼마나 가지고 나갔어요. 이런 거 다 조사하거든요. 근데 아들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그 아내 엄마가 집 나갈 때 소지품 자체를 아예 안 가져갔대. 그 말도 안 되죠. 이게 이상한 점이에요. 기본 생필품 들고 나가지. 자, 그런 것도 이상하고 이 사람 탐문하는 과정에서 이거 집 나간 것, 아내 가출 관련된 것도 슬슬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이상한 게 자꾸 이상하네요. 나와. 예. 또 나갔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아내가 집을 나갔다 그러면 남편하고는 감정상에서 나갔으면 연락 안 할 수 있어. 자식하고는 하지. 그런데 자식이나 손주한테는 한단 하죠. 말이야. 해요. 안 할 수가 없어. 예. 근데 2년 반 동안 연락이 전혀 없어. 무슨 배 타고 외국 즉 말하면 또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생활 번호이 하나도 없는 거야. 생활만 카드 사용 실적이나 이런 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니 이번 살인 사건이 터져가지고 제일 유력한 용의자로 선정해놓고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돼서 애매한 상태에서 의심을 하고 이 사람 주변을 수사하다가 엉뚱하게 이 아내가 가출한 거에 대해서 의심점이 무지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게 또 막 쏟아져. 얼추상투하게 이게 오는 거예요. 야, 이제 이런 때 이제 좀 일하기 좀 불편해하는 팀장 같으면 야, 이 새끼야, 그거 수사를 했어. 지금 이것도 바빠 죽겠는데 가지치기 한다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혹시 아내가 이상한 일을 겪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매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어쩌면 그 아내 가출이 이 사건 수사하는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포기 안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가족들 상대로 아들 뭐 손주 며느리 다 물어봐도 가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대 이유도 엄마가. 없고, 이 예. 사람은 말이야 노름이나 바람 났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없고. 엄마가 노름이나 바람 났다고 아빠가 실종 신고했는데 그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무슨 어머니가 바람 나고 저 노름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더 잘 알지. 예. 아들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가출 신고를 했을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제일 경찰이 이제 이건 뻥 하고 그냥 뒤통수가 깨지는 느낌 들었대. 뭐 꽂힌 뭐였냐면 꽂힌 게 이 사람이 무직이에요. 현재 상태는 옛날에 목수했는 돈 잘 벌었을 때요. 네. 근데 현재는 무직인데 아내가 저 집 나갔잖아요. 집 나간 상태에서도 2년 반 동안 집 나간 아내의 이름으로 된 보험금을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어요. 집 나오는데 왜 내요 그걸? 집 나가는데 납입하고 있어요. 어? 생각- 그리고 그래서 그 보험회사 쪽을 또 은밀히 알아봤더니 경찰이 네. 보험회사 직원한테 와가지고 가출 실종한 사람 생명보험금 수령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알려줬대요. 5년이 지나가지고 실종 처리가 최종적으로 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하고 알려줬대요. 보험회사 직원이. 실종한 지 5년이니까. 그걸 가르쳐줬대 보험회사 직원이. 이 사람이 물어보러 와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집 나간 아내 보험금을 2년 반을 넣은 거예요. 이상하잖아. 여기서 경찰이 이거 뭐야 된 거야 이제. 야야야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등등이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와 같은 아내 행적하고 관련된 진술을 받으면서 이제 그거를 기화로 해서 그거를 막 질문을 하면서 아내 저 가출이 석연치 않잖아. 네네네. 그걸 막 추궁을 하면서 얼굴을 좀 살펴보기로 했어. 맞아. 그러면서 이제 우회적으로 쉽지 않다. 이번 살인 사건하고 연관관계도 한번 네. 캐보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어.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공략하는 거네 일단은. 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 불러다 놓고 계속 조사받는 거야. 그럴 밖에 없지. 불렀어. 네, 부인과 관련해서. 자 가출한 아내하고 부부 사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네. 아닌데 아들하고 며느리 뭐 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자주 싸웠다는데? 예. 아니요. 아내 바람 나갖고 집 나간 거예요. 계속 바람 났다 이거만 주장하네. 그래요? 휴대폰은 아내분이 가지고 나갔어요? 네. 글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미 경찰은 아들한테 확인했잖아. 다 확인했지. 소지품 일체 가져간 거 하나도 없거든. 예. 거짓말하는 게 하나. 핸드폰도 놓고 간 거 아니야 지금. 글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요? 아들이 가출한 직후에 저 엄마 휴대폰 집에서 봤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고 지갑도 봤다는데 그 어딘가 가려면 적어도 아무리 가출한다고 그래도 휴대폰이나 지갑은 가져가야지. 최소한도 차비라도 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찬 타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말도 대해서 안 되는 얘기. 딱 좋은 거 이게. 예. 이거 한 방 빵 때린 거죠. 예. 이때 표정이 갑자기 부르르 떨었대요. 아. 그러면서 글쎄요 하는데 벌써 경찰 그거 계속 살피잖아요. 예. 아마 저쪽 밑에서 아마 형사가 엎드려 갖고 다리 떠는지 보고 있을지 몰라. 그러네. 자 계속 여기서 뭔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 계속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야. 이때는 숨 쉴 새도 없이 밀어붙여야 돼. 네. 질문도. 그래서 형사도 순발력이 있어야 돼. 네. 하고 잠깐 있다가 또 질문하면 얘 생각할 시간 주는 거야. 네. 막 들어가야 돼. 따발총 같이. 네. 막 몰아간 거예요. 막 더듬어 얘. 막 침이 말라갖고 막 발음이 제대로 안 돼.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긴장하면 손발 떨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더더군다나 얘는 전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노래는 전과자한테는 안 통해요. 전과가 없어요. 전과가 없는 사람이라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막 치고 들어오면 개떨듯 떨어요. 당황하죠. 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여기서 경찰이 쓰는 거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이 사건 때문에 하네. 어떻게 했어요, 그지? 아저씨 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모양이네. 야, 물 갖고 와. 물 갖고 와. 그럼 이제 형사가 탁 갖고 줘. 근데 그 물컵은 절대 이런 거 안 줍니다. 뭘 줘요? 형사들은 꼭 반드시 가득 담아갖고 종이컵 줘요. 왜 그래요? 종이컵을 줘야지 떨림을 스스로 떨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꽉 잡아요. 종이컵으로요? 네, 그러면 물이 새나죠. 엎질러지. 넘치잖아요. 네, 그래서 종이컵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서 주면 지가 생각해도 떨리니까 떨리는 거는 내가 숨기고 싶은 사실을 형사들한테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면 종이컵을 꽉 잡아야 되겠지. 네. 꽉 잡으면 물이 넘치지. 야, 그 기법을 쓴 거야. 이거 아마 대한민국 사건을 해서 이거 최초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큰일 났다 이거 형사들한테 욕 엄청 얻어먹을 수도 있네. 어쨌든 역시
개떨도 떨면서 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 뭐가 이제 확증적으로 오네. 네. 여기서 형사들이 뭔가 이거 아내 거 가출 관련돼서 여기서 뭔가 이거 아내도 이상했다 이거. 아내도 이상 있네. 이거 큰일 났다. 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날 한 10시간 정도 조사받고 일단 귀가시켰어요. 예. 그날은 아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했어요. 아내에 대해서. 제대로 공략당했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불러서 조사가 들어갈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예. 국과수에서 국가에서 뭐가 왔어요? 아까 피해자 손톱 밑에 낀 혈흔을 DNA 분석 결과를 맞겠다네. 보냈잖아요. 예. 그게 뿅 하고 날라왔는데 예. 그거 형사들 보고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그게 이 사람 거예요. 아, 남편의 친구. 예, 4번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범인인 거예요. 그 살인 사건은 죽은 살인 사건은 이제 볼 것 없이 그 범인인 거예요, 이놈이. 그러네. 바로 검거하느냐 그렇다고. 그럼 바로 검거하냐? 노. 왜 이게 바로 검거하면 안 되냐면 예. 자, 죽은 분의 손톱 밑에 피가 껴 있다는 얘기는 예. 범인일 가능성이 99.9%예요. 예, 그렇게 그럼에도 말이죠. 불구하고 그 공간 0.1%가 보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얘가 만약에 이제 딱 잡아서 너 이 새끼 범인이지 바로 긴급 체포했어. 손톱 밑에서 이 새끼야 피해자 혈흔 나왔어. 네 혈흔 나왔어 새끼야. 이러면 이거 네가 범인이지 잡으면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몸싸움은 했어요. 그날 가서 돈 주고 받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연 맞아요. 뭐 내연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 몸싸움이 있었어요. 내가 싸우다가 난 나왔어요 그 길로. 그 집에 와서 잤어요. 그럼 어떡할 건데? 그거? 애매하네요, 또 진짜. 이거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를 염두에 안 둬갖고 형사들이 성급해서 급하게 하다가. 범인 다 잡아놓고 가서 법정 가서 뒤집어갖고 무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이거 정말 우리 후배들 제발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 그럼 이 일견 아까 손톱 밑에서 그거 나와 혈흔 나왔다고 그러면 일견 얘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가서 딸 거 아니야. 일반인 같은 거. 그죠? 염 교수라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근데 어디 그렇게 잡아가자고 생각하면 안 그래. 돼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너 몸싸움 있었어요. 나 내연관계라. 성관계 하려고 오늘 그날따라 하고 싶어서 갔는데 여성이 피곤하다고 해서 막 뒤치다거리다가 싸웠어요. 그때 아마 묻은 걸 겁니다. 나 그러고 지금 왔어요. 이거 그럼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바로 따지 않고 이 형사들 정말 잘한 겁니다. 바로 안 땄어요. 어떻게든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 결과 나온 건 냅둬. 어떻게든지 예로부터 자백은 받아야 돼. 자백. 그쵸. 다른 거는 더 할 게 없으니까. 진술 받아야지. 진술 또 받아. 4차 수사 또 들어가는 거야. 또 부른 거예요. 자, 아까 물컵에 개털도 떨었으니까 이제 물컵은 2번 이상 안 씁니다. 네. 2번 쓰면 안 돼요. 그건. 네. 그건 이제 이미 예방 주사 맞았기 때문에 지가 가서도 물 엎지는 것 때문에 엄청 신경 쓰여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아주 노련하게 아니 물컵 자체를 받지도 않고. 아니 물 안 먹겠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 쓰고요. 4차 조사 들어갔어요. 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알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저쪽 옆에서 형사들이 아이씨 증거 다 나왔는데 지랄하고 있네. 이 들리게 슬금슬금 얘기하잖아요. 저쪽에서. 우애 압박하잖아요. 네.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면서. 주변에서.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로 지금 나와 있지. 나와 있지. 그거 자신만만하게 그거 네. 다 가지고 있는데 까고 있어 이씨.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야. 네. 그렇지만 여전히 부인해요. 얘는 계속 1시간이 당한 거예요? 넘어갔어요. 계속 1시간 2시간이 흘러갔어요. 자 이제 좀입니다. 당신이 죽였잖아. 아니야 뭐 계속 난 잠잤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나중에는 자꾸 코너에 몰리니까 증거 내놔. 형사들이 증거 내놔. 증거 안 내놓으면 나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지금부터 나 무피권 행사할 거야. 아이고. 딱 끊어요. 걔가 아마 3차 조사 받고 가가지고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찾아보고 조언받은 게 아마 무피권일 거예요.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무피권을 행사하건 말건 나는 질문 계속해. 줘서.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당신은 뭐뭐 했나요? 질문은 두들겨. 무피권. 괄호 열고 피의자는 무피권 행사하다. 그랬어. 또 내 질문은 또 해. 뭐뭐 했나요? 또 두들겨. 무피권을 행사하다. 그게 3시간 흘렀어요. 참만. 그 진짜 이거 피 말리는 싸움이에요. 네, 이거 고도의 싸움. 사실은 싸움이네요. 고도예요, 고도. 끝까지 무피권이에요. 야, 이 자식 힘들구나.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2가지 정도 그 수법이 남아 있어 그런 경우에. 필살기 뭐 있을까요, 교수님?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이 감정에 있어요. 호소하는 방법 하나 있고. 아니면 가족을 통한 회유가 있어요. 가족을 통해서 이것도 흔들리겠네요. 가족 나오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했어요. 네. 자, 아저씨, 우리가 지금 증거도 없이 아저씨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증거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예. 이렇게 하시면 정말 죄 두 번 짓는 거야.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 죄 짓지 마셔. 네. 어? 그래도 한때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아니야. 죽은 사람들이네. 들이라고 붙여버렸어요. 야. 형사가. 요 조금 이따가 살벌하다. 형사 서 형사 제가 이 이름을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만 서 형사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뛰어난 형사입니다. 예. 사람들이네. 은근슬쩍 두 사람들이라고 해버렸어요. 예, 우리 두 개를 보고 있다 이거네. 당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 죄 짓지 마. 예. 한때는 그래도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이제 부인하고. 그리고 지금 아들이나 손주나 며느리야 지금 현재 다른 가족들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들 원이라도 풀어주는 게 그게 당신이 마지막으로 할 일 아니겠어? 딱 이렇게 때린 거예요. 한 방 때린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먼 새끼 하면서 일단 돌려보내 놓고 가족을 통한 회유를 좀 준비를 했죠. 준비를 했는데 거기까지 이제 그것도 준비했고요. 준비 이 아니야 그거는.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거 그때 얼굴을 쳐다보니까 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형사하고 응?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너지기 직전이었네. 물은 여전히 안 시키더래. 예. 예, 이제 종이컵 놀이자 걸린 거야 이제. 예. 물은 안 시키더래. 그러더니 죄송하지만 담배 하나만 주십시오. 끝이죠. 끝났네요. 담배 달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린 담배 강력 사건에서 마지막에 담배 하나 주시면 끝입니다. 예, 끝. 끝났네. 예? 그래서 제가 담배를 못 끊어요. 그때 그 희열감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형사들이. 4시간 5시간 서로 그냥 정말 말만 아니지 칼창 들고 싸우는 것만 전쟁이지, 아니지 전쟁이. 마주 앉아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싸움하는 거거든요. 치고받고. 그럼 담배 안 피는 형사들은 줄 게 없네요. 담배 다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책상 서랍에 하나씩. 어렵다. 담배 달라고 그러니까 끝이죠. 끝났네. 예. 제가 죽였습니다. 아유, 참 고생했다. 들이죠. 예. 들. 예. 제가 죽였습니다. 아. 그런데 형사는 그때 제가 죽였습니다 하는 순간 나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좀 내용은 달라요. 자, 자백 내용으로 갑시다. 예. 그 자백했는데. 자, 얘는 네. 네 번째 이 사람은 피해자하고 4년 전부터 정을 통해오기 시작했대요. 미행 관계를. 네. 이거는 경찰이 확인한 거예요 이미. 네. 그 친구 이제 손 씨 남편이죠. 그 네. 돌아가신 분 남편은 직장 때문에 아까 지방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또 남편하고 자주 못 만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고 네. 본인 입장에서도 자기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외롭고 살해당한 분도 외롭고 네. 그래서 서로 의지하다 보니까 가까워졌다. 둘이서 예, 뭐 더 가까워졌다. 예. 서로 가까워지면서 이 범인이 피해자한테 뭐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뭐 500만 원 주고 조금씩 용돈을 이렇게 줬대. 그때 목수하면서 돈을 잘 벌었대요. 목소돈 잘 벌죠. 그래서 돈을 주거나 빌려줬대요. 용돈으로 주거나 빌려줬대요. 원래 뭐 여성 사귀니까 그랬겠죠. 공식적으로 빌려준 돈은 5천만 원이에요. 5천은 공식이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합치면 찌끔찌끔 다 합치면 1억 가까이 돈이 갔어요. 많이 줬네. 피해자한테. 예. 돈이 제법 많이 있었대요. 예. 일 열심히 해가지고. 예. 근데 그 즈음에 아들이 사업하다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어. 아들이. 근데 지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돈이 이 피해자한테 간 거야. 예. 찌끔찌끔 주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집도 저당해가지고 지금 아들 사업하는데 보내야 할 입장이고 그 돈이 급해. 예. 근데 이제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우선 급해.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내가 500도 주고 200도 주고 5천만 원 빌려줬으니까 바로 피해자 찾아갔어. 500만 원 지금 당장 급한데 좀 줘.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당신은 그 돈 없어도 충분히 잘 살잖아. 돈 많잖아. 그러면서 나 지금 돈 없어. 이렇게 딱 까버린 거야. 화났겠다. 이게 사실이면. 그래서 무슨 소리야 지금 난 돈 없어. 나 너한테 가고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계속 그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대. 그런데도 계속 거절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꾸 피하기 시작했대. 예. 응? 그 전화도 잘 안 받고. 예. 이건
진짜 괘씸하더라는 거야. 네. 이 본인 입장에서. 예. 그래서 이건 지금 얘가 하는 진술이에요. 이쪽이 진술이죠.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5월 28일 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6월 8일 날 났잖아요. 예. 5월 28일 날 그러니까 그 전이에요. 새벽 2시경에 피해자 집에 찾아가 가지고 현관 입구에다가 흰날을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1차 시도했어요. 아, 이게 집에 있는 거 알고 불 질렀네요. 예, 불 질렀어요. 가지고. 그런데 불이 타들어가면서 가스통이 터진 바람에 피해자가 깨어나 가지고 안 죽었어요. 아. 그 1차 시도가 한 번 있었어요. 이놈이. LP 가스통이 터졌구나. 외부에. 그래서 한 번 실패를 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게 6월 8일 날 01시경에 예. 그날이죠. 예. 피해자가 1시경에 퇴근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맞춰서 집을 나가면서 이제 그 올 때 그 만나려고 나가면서 맞지. 등산모 딱 썼어요. 예. 그리고 장갑 딱 착용했어요. 그래서 지문 안 나온 거예요. 등산 배낭에다 칼을 딱 담았어요. 예. 그 칼을 담고 출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을 나서 생각하니까 족적에 의해서 범인 많이 걸린다더라. 그렇지. 그게 신경이 딱 쓰였어. 아이고 이것도 알았네. 그래서 자신의 차에 보관해둔 트렁크를 열고 네. 차에 보관해둔 그 신발은 피해자 등산용 신발입니다. 피해자 등산 신발이요. 둘이서 내연관계 맞으면서 둘이서 그 등산도 댕겼어요. 그런데 그 등산 댕긴 신발을 자기 트렁크에 놔둔 거야. 왜? 여자는 다른 데 간다고 나와가지고 만나서 등산복 하고 등산화 갈아 신고 얘하고 같이 등산 댕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피해자 신발이에요. 아, 여자분 신발이라는 예.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어. 그 신발을 신고 간 거예요. 그리고 01시 30분경에 퇴근한 피해자를 근처에서 만나요. 집 근처에서. 예. 그래서 내연관계니까 함께 집으로 들어갔죠. 예. 맞죠? 그 추리한 게 그렇죠? 예. 자, 내가 그날도 물어봤어요. 내가 그 좀 준비해달라 했던 500만 원 됐어? 그때 해준다고 그랬었으면 살인사건 안 났어요. 나 돈 없어. 돈 없어. 여전히. 거기서 그냥 즉시 배낭에 칼 들고 갔잖아요. 예. 칼날이 적어요. 네. 칼날이 작기 때문에 마구 찔러도 즉사 안 해요. 예. 그래서 심하게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칼은 이 많이 사람이 온 제작한 칼이에요. 아, 수제예요. 예. 그걸로 마구 찔렀는데 칼날이 적다 보니까 즉사를 하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 그러니까 반항이 심했겠죠. 예. 그러니까 자신도 흥분해서 마구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25군데나 찔른 거죠. 예.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보니까 자기 이미 양말까지 피가 잔뜩 젖어 있더라는 아이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놀랬어. 네. 그래서 현관으로 가고 그 피해자 등산화를 신었어. 그걸 신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예. 장롱에서 옷가지 같은 거 해가지고 시체 덮고 네. 신발 신고 네. 옷 덮고 시신 발견을 늦추려고 네. 두꺼비 집에서 열고 차단 스위치 내리고 그 길로 현관문 열고 귀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혈흔 족적이 안방에서 그 현관으로 향한 겁니다. 그 그리고 신발이 작은 거 피해자 자신의 신발이 그게 그 신발 때문에 혼선이었네요. 엄청나게 혼선이 왔던 거예요. 머리 썼다. 자 그러면 완료된 거죠, 그렇죠? 요거는 완료된 거죠. 완료된 거예요. 예. 자 사망하신 분은 손 씨라고 그랬죠. 지금부터는 이 사람 성을 얘기할게요. 권가입니다. 66세 남자 목수 권가입니다. 예. 권가. 자 아내 살인 사건은 끝났어요. 손 씨 살인 사건은 끝났어요. 예. 아까 분명히 형사한테 사람 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다 죽였다고 해놓고는 요거 하나 인정만 했어. 이제 형사가 또 이제 자 좋아요. 자, 그 사건 끝났습니다. 자, 손 씨 죽인 사건 끝. 자, 지금부터 아내로 갑시다. 야, 그리고 딱, 자, 부인도 죽였죠. 네. 딱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지금 내가 죽였다는 거는 그 손 씨 죽였다는 거예요. 네. 그 여자는 나 싫어서 도망간 여자예요. 왜 자꾸 또 아내까지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습니까, 형사가? 아내 얘기만 순수하게 할 때 개떨 떨었는데? 네. 그 형사는 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렇지. 그 저기 아까 종이컵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질문의 방법을 여기서 바꿔요. 그래요? 이거 정말 잘한 겁니다. 나 서영사 만나고 싶어요. 네. 질문의 방법 바꿨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아내 얘기 뭐 사연은 어땠어요? 계속 반복하다가 급습하고 딱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떨결에 이놈이 집에 있어야 해버린 거예요. 집에. 집에 어디 있어요? 집에 없는. 가출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막 여러 질문하고 막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형사가. 그러면 아내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요. 얼떨결에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바로 형사가 맞받아갖고
가출했다면서 집에 있다는 게 이게 뭐야? 응. 그러니까 그 이때부터 꿀먹으로 버무리게 돼버려. 아, 이거는 게임에서 진 겁니다. 졌네. 이 더 이상은 지가 개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형사 또 하나 더 떠요. 이 사람이 그 즈음에 또 이사도 했거든요. 어느 집에 있다는 거요. 아, 이사하셨으니까. 어느 집에 있다는 거요. 네. 또 한 번 더 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휴, 지금 사는 집이요. 이건 바꿔서. 근데 형사가 그 집은 이미 답사 다 했잖아. 거기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주방밖에 없어. 작은 집이네. 그러면 형사는 여기서 감 잡은 거지. 네. 지금 사는 집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 묻었군요. 이거를 형사가 있잖아요. 눈빛 바꾸고 표정 바뀌면서 놀란 표정으로 묻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효율적인 그 수사가 안 돼요. 예. 사실 형사도 벌렁벌렁하죠. 그래도 아주 탄하게 이미 다 알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묻었군요. 묻었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인정. 거실에 묻었습니다. 예. 세상에 지가 자빠져 자는 그 거실에 묻은 거예요. 거기서 잤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거기. 안방 거실 겸 부엌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네, 거실에 묻었습니다. 여기서 또 바로 치고 나가죠. 왜 죽였어요? 응. 그죠? 네. 이 조사가 엄청 중요해요. 왜 죽였어요? 저를 무시해서요. 부셨다 사람. 싸우다가 엉겹결에 목 졸라 죽였어요. 이거 진술한 겁니다. 그래요. 결국 그 아내는 그 당시에 58세였어요. 2002년 10월 28일 날. 2002년이요. 예, 2002년 10월 28일 날 살해하고 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방 안에 있는 그 맨 구석 바닥을 팠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네. 밀어넣어 놓고 흙으로 덮은 다음에 네. 시멘트 발라버린 거예요. 공사하던 사람이니까. 진짜 못했다 이거. 사람도 아니다 이거. 자기 아내를. 자, 그럼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우리가 저 발굴하러 갈게요. 네, 거기서 그랬더니 할 말 있어요. 예. 뭔데요? 예. 또 뭐지? 머리는 안방에 있어요. 잘랐단 얘기예요, 그래? 거실 구석에다가 시신 묻었다고 그랬는데 찾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할 말 더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머리는 안방에 있습니다. 진짜 나. 안방에 있는 머리도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그게. 머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가보니까 네. 피의자가 자빠져 자는 침대 머리맡이에요. 그럼 뭐 자기 아내 밑에 진짜 이거 완전 머리에다가 두고 잔 거예요. 와. 형사가 소름 끼쳤다는 거예요, 소름. 야, 이 그래서 사이코패스. 아니 잘 때 안 무서웠습니까? 네. 당신 죽인 사람 머리가 있는데다 거기다가 침대를 놓고 거기 자요? 네. 머리맡에 두고? 예. 안 무서웠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전혀 안 무서웠고요. 네. 잘 때마다 여보 미안해 그러고 인사하고 잠들었어요. 이거 또라이입니다 이거. 쉽지 않다 이건. 실제로 거기서 발굴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머리하고 몸통을 또 처음에는 통째로 묻었다가 네. 머리하고 몸체를 따로 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물어봤어요. 그래 물어봐야죠. 2003년 1월 중순경인데 집수리를 하다가 네. 시신을 이제 꺼내 갖고 현관 쪽에 다시 묻으려고 그랬대. 현관 쪽에 아무래도 거실이 찝찝해서 네. 현관 쪽에 다시 묻으려고 그랬는데 공간이 좁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목공용 그 끌 있잖아요. 끌 예, 대형 끌 예. 그걸로 일단 목을 절단했대요. 끌로. 그래서 몸체는 현관 바닥에 묻고 예. 머리는 방 안 바닥에 묻어가지고 유기를 해. 이게 이게 사람 새끼다. 진짜. 이미 그 시신은 발굴했을 때 백골화 상태에 있었고요. 있겠죠. 머리는 비닐봉지로 여러 겹 이렇게 쌓여 있어서 끝났겠지. 있었고 예. 그래서 치아 식별 방법으로 신원 파악을 했고요. 예. 시멘트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 발라놨는지 냄새가 잃지 않았다. 예. 야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는. 이건 아내는 머리를 자기 예, 머리. 아내는 그래서 찾았습니다. 이 살인 사건이 나왔고 그걸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내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고 예. 결국 이렇게 된 거고 자 다시 전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네. 수제 칼이었잖아요. 예. 범행도구 유기 같은 거 이제 관련돼서 얘는 범행한 직후에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피가 막 튀었을 거 아니야. 예. 인근 야산으로 가갖고 범행도구를 땅에다 묻었답니다. 묻었고요. 가방 안에는 흉기 입었던 옷 그 신발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거기서 피해자 혈은 다 찾았고요. 네. 예. 칼은 다용도 칼이에요. 맥가이버 칼이라고 그러죠. 이거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수 제작을 했어요. 본인 스스로. 그래갖고 손잡이를 이제 붕대로 이렇게 감아놨는데 거기서도 혈흔이 발견됐어요. 거기서도.
근데 이제 이 날 길이가 짧다 보니까 빨리 안 죽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 번 찌른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인 게 무딘 칼로 찔른다고 그러죠. 맞아요. 예. 장갑은 이제 가위로 잘라서 집 근처 변기에 놓고 내려버렸답니다. 아이고, 그건 못 찾았고요. 예. 신발은 이제 찾았죠. 차에 보관하는 거. 여자분 신발이야, 240ml. 동사나. 본인 거예요. 본인 신발이에요. 그렇게 찾아서 이거는 뭐 증거까지 확실하게 돼가지고 사건 정리가 됐고요. 네. 그 사람은 아내를 그 권 씨는 아내를 살해해서 토막내서 주거지에다가 유기해서 2년 반을 살아온 남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내연녀를 또 살해한 거고요. 네. 내연녀 신발 신고 치밀하게 범행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치밀하게 한 겁니까? 그렇죠. 이거 웃기는 놈이에요. 그 신발까지 그렇게 하고 또 그러고 막 뭐 장례식장 가서 예. 생쇼를 다 하고 그랬다며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담당 형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60대 노인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네요. 젊은 사람. 알리바이 주장하는 거, 인균변 뭐 이건 20대 30대 범인 수준 능가하는 그런 수준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교수님 보시기에 범죄 진행이 높은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범죄 진행이 무지 높은 사람인 거죠. 예, 무지 높은 범죄 사람이에요. 진행을 따로 저희가 표현할 때.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기가 찬 일일 기가 겁니다. 찬 일이지, 이거 기가 말도 안 찬 되는 일입니다. 일이지. 이건 이런 먼 새끼만에 이거 정말 자식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이 자식분은 이거- 너무 힘들겠다. 네, 이 사건은 그 부산 영도경찰서 예. 영도경찰서 형사계 강력 4팀 그 당시에 네. 뭐 박형사, 마형사, 네. 박형사 또 있고요, 장형사 있고요, 네. 최 팀장 있었고, 고생하셨네요. 과학수사반에 이형사, 신형사, 최형사가 있었고요. 아유, 고생하셨네. 요즘에는 저 이름은 안 부릅니다. 이게 하도 흠차가 싸서. 그리고 또 노출이 좀 부담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름 얘기해도 돼요.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거를. 이거 했더라고 진짜. 네. 조사를 했던 그 반짝반짝하는 형사는 서무성 형사입니다. 네. 서무성 형사는 이거 정말 유능한 형사예요. 대단하시네요. 서무성 형사.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이제 개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요렇게 디테일하게 전체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저희가 아마 가장 장점일 거예요. 교수님이시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담당 형사를 불러다 얘기하면 그거보다 정확한 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체 수사를 물론 담당 형사가 기소장까지 의견서까지 다 쓰니까 다 종합은 하지만 그 사건 전체 수사 과정을 담당 형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다 파트마다 네. 분야가 달라서 네. 물어다 온 걸 가지고 종합해서 범인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가 모든 거를 다 알아갖고 담당 형사 얘기한 게 다 옳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수사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계장입니다, 과장. 계장이나 과장입니다. 네, 과장이죠. 예, 개과장입니다. 담당 형사는 일단 그 당시에 수사할 때 자기한테 부과된 일만 해요. 그거 집중 수사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전부 모은 거를 물어다 줘가지고 취합해서 범인으로 특정하는 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 이 분석은요 사건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개과장이 진술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하죠. 예.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팀장님, 계장님들이 아주 우리 사건을 위해서 다루는 거는 담당 형사하고 인터뷰한 결과도 있고 뭐 이렇지만 전체를 들여다보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시각에서 이 사건 전체를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는 거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교수님 말씀드리고 저번에 싶어요. 형사분들은 막 허우적 되시는데 과수반에서 잘해갖고 잡은 사건도 있고 그러면 또 실제로 형사들이 좀 허우적 되는데 지구대에서 또 딱 개입해갖고 네. 잡아낸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역할은 있는 거니까. 하여튼 서무성 형사 예, 잘하셨네요. 서무성 형사 아우, 진짜 잘 부산 봤어요. 쪽에 무성이라는 집 많은가 봐. 아, 멋있네. 김무성 씨도 있잖아 정치. 예. 서무성 형사는 정말 유능한 형사입니다. 예, 예. 이런 사람들은 경찰에서 인재예요, 인재. 네. 물론 잘하셨네. 이 사건을 지휘했던 그 팀장까지는 얘기합시다. 최두식 팀장님 같은 사람들 아주 유능한 분들이에요. 그 이외에도 형사들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정말 유능한 형사들입니다. 멋쟁이들입니다. 멋진 사람들. 그래도 교수님 한 건 가지고 진행됐는데 두 건을 해결해서 그러니까요. 참 제대로 잘 기가 잡았네요. 막힌 거죠. 얼마나 탐문을 그 사람 주변을 자세히 탐문을 했으면
아내 죽인 것까지 결국 근데 도출돼. 이 정도였으면 이제 가속화돼 갖고 안 잡았으면 또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당연하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멋있는 이런 정말 사건. 잘 예방하고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 로고에 저 칭찬 보내고 싶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 명복을 두 네, 분 두분 다 명복. 명복을 빌고요. 그래도 한은 푸셨어요. 아 잡았네. 특히 아내분 같은 경우는 남편에 의해서 목까지 잘린 채 유기돼 가지고 예, 있었는데 예. 한 푸셨고요. 예. 또 사건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남편분입니다. 남편분 네. 얼마나 비통하고 실망했겠어요. 힘 많이 내시고요. 네. 요놈은 무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 정리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긴제 예. 고생하셨어요. 설명하시고. 예. 잘 들었습니다. 요번 주 살인 사건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